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건강플러스의 박아름입니다. 요즘에는 미용을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꼭 미용뿐 아니라 눈의 건강을 위해서 안 성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주 보라안과병원 김종용 원장님 모시고 안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요즘에는 이 얼굴에 있는 점을 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눈에 있는 점을 제거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있는 점 뺄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없을까요? 네. 눈은 사물이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네. 그 자체의 형태만으로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눈은 관상학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성격, 미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 눈과 눈 주위의 점의 위치에 따라서 좋은 관상에서부터 나쁜 관상까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크고 작은 대인관계로 이루어진 현대 생활에서 첫인상만큼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네. 과거의 막연한 복점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눈의 점으로 인한 그늘진 인상에서 벗어나고자 눈과 눈 주위의 점을 제거해서 인상의 변화를 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눈에 있는 점은 경우에 따라 보기 흉하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장애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수술로 제거를 함으로써 충혈이 남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최근에는 점의 상태에 따라서 수분 이내의 레이저 시술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눈에 점이 생긴 경우에 이런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눈의 점을 깨끗하게 해결해 준 사진입니다. 네. 그럼 이 시술 후에 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안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날 안대를 떼고 안약과 연고를 점안하면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네. 시술 부위가 충혈이 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2 내지 3주 정도는 바람이나 물, 햇빛 등 자극이 되는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휴가나 바쁘지 않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시술 받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이 속눈썹이나 눈꺼풀 주위에 혹이 있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런 혹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눈꺼풀에는 양성 종양에서 암 같은 악성 종양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일부의 양성 종양은 시야를 가리고 보기 흉한 경우 고주파 수술로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므로 네. 미리 짐작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아래 눈꺼풀에 생긴 종양을 깨끗하게 해결한 상태이고 그 다음 윗 눈꺼풀에 생긴 종양을 간단한 수술로서 깨끗하게 해결해 준 사진입니다. 네.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요, 좀 눈꺼풀 표면에 이 노랗게 툭 튀어나온 좀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이걸 황색 판종이라고 합니다. 네. 주로 중년의 나이에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눈꺼풀 내측, 주로 윗 눈꺼풀 피부에 황색으로 평평하게 윤기된 피부 이상 조직으로 네. 지방대사 이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치료는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큰 효과는 없고 수술로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황색 판종의 크기가 크거나 양쪽 눈꺼풀에 비대칭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의 수술로 모두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황색 판종을 조금씩 양쪽 눈꺼풀이 대칭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멍이나 흉터,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조세라피를 이용한 약물 치료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 눈꺼풀에만 황색 판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제거하다 보면 양쪽 눈꺼풀이 짝짝 비대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쌍꺼풀을 원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황색 판종을 제거를 해준 경우이고 네. 그 다음 사진은 양쪽 눈꺼풀에 한쪽은 크게 있고 한쪽은 적게 있는 비대칭적인 황색 판종이 생긴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메조세라피를 이용한 약물 치료로 깨끗하게 해결해 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역시 양쪽 눈꺼풀에 비대칭적으로 생긴 황색 판정을 약물 치료로 깨끗하게 해결해 준 사진입니다. 네. 원장님, 질환이나 또 불의의 사고로 눈을 다쳐가지고 각막 혼탁이 생겼을 때는요, 좀 남이 봤을 때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좀 자신감을 많이 잃는다고 하던데요. 요즘에는 뭐 기존의 치료법 외에도 각막 문신이라는 걸 통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눈을 쳐다봤을 때 검은 동자를 각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각막 혼탁은 눈의 염증성 질환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나 수술을 여러 번 받았을 경우에 발생되지만 대개는 일상생활에서 외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각막 혼탁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대부분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서 네. 환자에게 심각한 미용상의 문제를 유발을 합니다. 네. 이 각막 혼탁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크기나 정도에 상관없이 환자에게 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또 자신감이 상실되고 사회활동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력도 보호하고 눈을 보호하는 것이 안과 치료의 최대의 목표지만 시력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눈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미용적인 개선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각막 혼탁의 경우에 그 해결책으로서 색안경을 착용해서 그 각막 혼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네. 홍채 콘택렌즈나 의안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요즘에 한참 시술되고 있는 각막 문신술을 시술하기도 합니다. 네. 이 홍채 콘택렌즈는 각막 표면이 매끈해야 이 착용하기가 좋은데 대부분의 이 각막 혼탁은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각막 표면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콘택렌즈를 착용하기 어렵고 또 감염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면 그 렌즈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더 이상 착용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또 의안도 역시 의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네. 그 의안의 무게로 인해서 눈꺼풀의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각막에 어떤 지각신경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의안을 착용했을 때 네.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각막 문신술은 이러한 홍채 콘택렌즈나 의안을 착용할 수 없을 때 각막 혼탁의 그 크기가 변함이 없이 네.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즉 각막 혼탁이 있는 눈에 치료 중이거나 또 치료 가능한 안과 질환이 없는 경우에 시술해 볼 수 있는데 네. 미용적인 목적으로 환자가 원했을 때 시술하게 됩니다. 네. 좋은 시술법인 것 같은데요. 이 부작용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각막 표면에 염색약을 색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각막 혼탁의 크기가 좋고 혼탁된 각막의 두께가 두꺼우면서 균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각막 혼탁은 대부분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각막 혼탁이 불규칙하고 또 표면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모양새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미세한 기구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된 각막 혼탁에 염색약을 주입하기 때문에 네. 염색약이 너무 진하게 될 수도 있고 탈색이나 변색 또 염색약이 주위 조직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네. 또 이 각막 표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시술 중에 각막 천공이 일어나서 네. 포도막염이나 염증 또 충혈 등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재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든지 또 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요. 눈꺼풀이 떨려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눈꺼풀에 힘을 주고 아무리 좀 멈춰보려고 노력을 해도 눈꺼풀 떨림이 계속되고요. 심지어는 시야까지 떨려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뭐 중풍이 오는 징조다 이런 말들을 좀 하는데 눈꺼풀이 떨리거나 감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눈에 풍이 걸렸다. 또 눈꺼풀이 수시로 떨려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네. 또 이 눈꺼풀 떨림이 머리로 퍼져서 이게 중풍에 걸리면 어떡하냐는 걱정스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생 입시
입시생이라든지 직장인, 네.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그런 분들한테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로서 네. 안면 근육의 일부, 특히 눈 주위의 근육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볍게 떨리는 현상입니다. 네. 대개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개 눈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안구 건조증과 같은 부적절한 환경에서 오는 그런 영양 공급이 불안전하다든지 네. 또 눈에 피로가 쌓이고 또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복잡한 사회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또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해결책으로서는 과로를 피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서 눈에 휴식을 취해줍니다. 네. 또 원찜질이나 손바닥으로 눈을 가볍게 마사지해 놓은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정도와 빈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툴림 톡신 주사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고 있을 때는요, 또 상대방과 대화할 때, 눈꺼풀이 떨리면서 눈이 감겨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질환인가요? 네. 이 눈꺼풀 떨림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본태성 안검 경련증과 반측 안검 경련증이 가장 흔합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은 본태성 안검 경련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질환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눈 주위의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져 가지고 눈이 감기고 떠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결국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질환은 50세 이상의 남자보다는 여자의 손이 나타나고 양쪽 눈에 나타납니다. 네. 또 수면 중에는 사라지는 특징이 있고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기까지 5 내지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또 과로나 스트레스, 피로, 독서, 운전 등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가 되고 수면이나 휴식, 노래 부르기, 말하기 등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네. 치료는 수술이나 보툴림 톡신 시술 방법이 있는데 수술은 눈 주위의 모든 수축하는 근육 중에 눈을 감고 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육을 남기고 모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근육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네. 얼굴 모양의 변형이 나타납니다. 네. 또 혈종이나 림프 부종, 또 이마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툴림 톡신 시술을 많이 하는데 이 시술은 환자의 90% 이상에서 현저한 경련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현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약효가 사라지는 3 내지 6개월 후에 다시 재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네. 또 이 질환과 유사한 질환이 반측 안면 경련증입니다. 네. 이 질환은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얼굴의 한쪽 얼굴이 강하게 수축해서 눈이 감기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눈 주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본태성 안검 경련증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네. 이 질환의 특징은 얼굴의 한쪽만 침범을 하고 수면 중에도 계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원인은 대부분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의 환자에서 그 안면 신경이 머리에서 시작하는 부위가 종양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CT나 MRI 촬영을 해봐야 됩니다. 치료는 보툴림 톡신 주사가 큰 효과가 있지만 네. CT나 MRI 상에 그 머리에서 안면 신경이 눌린 부위가 확인이 되면 뇌수술을 통해서도 해결하게 됩니다. 네, 이 보툴리눔 톡신이 질환 치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이 보툴리눔 톡신 하면은 주름을 개선시키는 약물로도 좀 알고 있는데 안과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요? 네, 미국의 안과 의사가 그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되는 것을 이 보툴림 톡신을 이용해서 네. 이완시킨 것을 발견한 이후로 안과에서 사시나 안검 경련 또 눈꺼풀 떨림의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네. 중에 주름이 개선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치료와 미용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보툴림 톡신은 독성 물질로서 그동안 안과에서 사용하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었고 네. 눈 주위의 시술 시에 눈꺼풀이 처지든지
또 눈이 감기지 않다든지 또 안구 건조증이나 노출성 각막염, 또 심한 경우에는 사물이 둘러 보이는 복시 등의 눈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 주위에 주사를 맞고 눈에 합병증이 생겨서 이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과에 내원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네. 이 안과에서의 그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보툴리눔 톡신으로도 어떻게 좀 주름을 없앨 수가 있나요? 주름은 피부 노화나 네.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 운동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얼굴에는 이렇게 수많은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주름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피부 노화보다는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 얼굴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 운동으로 네. 표정 만드는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주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보툴리눔 톡신으로 이러한 주름을 만드는 특정 근육에 주사를 함으로써 미세한 근육을 이완을 시키고 네. 피부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주름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보툴리눔 톡신 시술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주름은 피부 노화나 얼굴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 운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얼굴에는 이렇게 수많은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피부 노화보다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으로 얼굴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 운동으로 주름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으로 이러한 주름을 만드는 특정 근육에 주사를 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서 주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하고 나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지 또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영구적이지 못해서 주기적으로 또 맞아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시술 후 한 2 내지 3일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1 내지 2주의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3 내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개인 차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가 사라지면 원래 주름살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네. 주름살이 다시 나타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원하는 시기에 다시 주사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원장님께서 얼굴 전체의 주름과 윤곽을 개선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주름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얼굴에 그 이마의 수평 주름이나 또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 주름, 네. 또 눈썹의 위치를 교정시키고 또 눈가 주름이나 콧등 주름, 또 사각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보툴리눔 톡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네. 피부가 윤기가 나고 또 부드러워져서 이 화장을 잘 받는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은 이마의 수평 주름을 보툴리눔 톡신으로 해결해 준 경우이고 네. 또 미간 주름 역시 보툴리눔 톡신으로 깨끗하게 해결된 경우입니다. 네. 또 눈가 주름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시술 후에 약효가 떨어지면은 주름살이 더 생길 것 같다 이런 말들 좀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름이 많은 얼굴을 자주 보다 보면 주름이 잘 인식되지 않듯이 네. 보툴리눔 톡신 시술 후에 주름이 개선된 다음 약효가 사라져서 원래의 주름살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유난히 주름살이 많이 생길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주름살이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의 주름살이 다시 나타난 거고 그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보툴리눔 톡신 시술 후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은 원래의 주름살이 골이 깊어지고 악화되는 것이 예방되는 시기이고 네. 또 새로 생길 그런 주름이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계적으로 그 미용 시술 중에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네. 시술 시간이 짧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바쁜 현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네. 전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위고와 나이를 불문하고 네. 부담 없이 시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본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막연히 연예인의 얼굴을 자기 얼굴에 오버랩 시켜서
미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개성을 강조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시술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과에서 이 성형수술이라고 하면요, 이 쌍꺼풀 수술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쌍꺼풀 수술의 궁금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꺼풀이 눈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외부 환경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 네. 눈의 영양 성분과 눈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눈을 깜빡이면서 눈을 맑게 정화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중요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눈꺼풀에 칼을 댄다는 것은 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쌍꺼풀 수술 후에 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과적인 검사를 선행을 해봐야 됩니다. 네. 눈물량이라든지 눈꺼풀의 위치, 또 네. 눈썹 찔림이 있는지, 또 눈 깜빡임 운동 등을 안과에서 사용하는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네. 수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쌍꺼풀 수술도 어차피 자연을 해치는 인공적인 것이므로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손익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움만 추구하다가 산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쌍꺼풀 수술 방법도 네.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눈꺼풀의 상태라든지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므로 네. 수술하는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속눈썹에 눈이 찔리는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윗 눈꺼풀에서 눈썹이 찔리는 경우에 네. 쌍꺼풀 쌍꺼풀 수술로서 좋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이 눈썹 찔리는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달리해 줘야 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눈썹 찔림은 아주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달리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안과에 가시면 이런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서 눈썹 찔림 상태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네.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진은 이분은 눈썹이 찔린다고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 이 눈썹 찔림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썹 찔림 상태에 따라서 수술로서 교정을 해주고 쌍꺼풀 수술을 원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부수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쌍꺼풀 수술로 이 눈썹 찔림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을 하면 대개들 이 눈이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눈꺼풀에 늘어진 피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에 그런 늘어진 피부를 잘라주고 네. 쌍꺼풀을 해주면 그 가려졌던 눈이 드러나 보임으로써 눈이 커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 눈이 커진 게 아니고 가려졌던 눈이 원래의 눈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근본적으로 눈을 키우는 수술이 아니고 눈을 키우려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동시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네. 또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의 이 눈꺼풀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은 늘어진 피부가 늘어지지 않고 또 네. 피부가 얇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늘어진 정도가 또 양쪽이 다르게 또 늘어져 있고 또 피부가 두꺼워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수술 후에 멍이나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네. 자연스러워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가기도 합니다. 네. 또 이 늘어진 피부를 너무 지나치게 자르다 보면 눈썹이 더욱 처지기도 하고 또 눈이 감기지 않고 실눈이 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시술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아래 눈꺼풀이 항상 부어 있어서요. 좀 피곤해 보이거나 또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년에 접어들면 이제 노화 현상으로 눈꺼풀의 피부가 늘어지고 눈꺼풀의 근육이 느슨해집니다. 또 더불어서 눈 주위의 구조물들이 약해져서 네.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방, 그 지방들은 눈을 보호하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네. 지방들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그늘져 보이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늘어진 피부들의 주름살이 나타나면 더욱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늘어진 피부를 제거함으로써 주름살을 개선시켜주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해서 피곤하게 보이는 눈을 개선시켜주게 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 건강 플러스에서는 광주 보라안과병원 김정용 원장님 모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안성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